안녕하세요. 정치양반입니다. 거리의 이야기꾼 전기수. 조선시대 이야기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 좋아하세요? 전 어렸을 때, 어릴 때부터 거의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할머니 품에서 이제 잠을 잤었는데요. 매일 밤마다 할머니에게 이야기 한 편씩 듣고 잤습니다. 안 들면 잠이 안 왔을 정도로 아주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지금도 이야기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책을 쓰더라도 항상 그냥 지식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이야기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이 재밌게 제가 들려주는 역사 지식들을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면 그냥 설명식으로나 흔히 얘기하는 논증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저는 이야기를 워낙 좋아했고 지금도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무슨 하더라도 꼭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전 분야에서 이야기를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소통 능력이라든가 전달력을 한번 키워보세요. 특히 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인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뭐 심지어는 음식을 하는 셰프들도 이야기를 도입을 하면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이야기꾼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는 낭독의 붐이 불고 있습니다. 드디어 묵독의 시대에서 꼭 낭독의 시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지금 우리들은 어때요?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책을 펴고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만 읽어왔죠. 근데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책을 눈으로만 봤나요? 그렇지 않죠. 조선시대 때는 무조건 다 낭독이었습니다. 애들이 공부할 때도 소리내서 읽었고, 뭐 소설을 보더라도 소리내서 듣고 읽고. 왜요? 예전에는 책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귀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야만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들을 거 아니에요. 같이 즐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책도 그랬어요. 지금은 묵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 책들은 어때요? 낭독이기 때문에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읽는 방식에 따라 달라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낭독이 요즘에 다시금 주목을 받고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라든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낭독의 붐이 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18세기의 전기수들, 영종조 때입니다. 대표적인 전기수들이 이자상, 이협복, 김홍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어떤 낭독이라든가 이야기 문화를 즐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조선의 거리에는 크게 세 부류의 이야기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인기 연예인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연예인들 그러면 이 이야기꾼들이었거든요. 보세요. 맨 처음에 강담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문 이야기꾼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옛 이야기라든가 주변에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재미있게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뭐 김인복이라든가 민홍이라든가, 연암의 소설이 나오죠. 민홍전 또는 김홍, 김중진 같은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강담사였습니다. 전문 이야기꾼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독사라고 하는 건데요. 전문적으로 소리내서 소리를 읽어주는 사람들인데, 길거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흔히 우리는 이제 전기수 이렇게 부르는데,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거리라든가 아니면 뭐 규방 같은 데서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이야기책, 그러니까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을 전기수를 그대로 풀어보면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인,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딱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독사가 전기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도 물론 책 읽어주기 전에 아니면 후에 맛보기로 이야기 한 편씩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있죠. 그 다음이 강창사, 판소리 광대죠. 예, 판소리 광대들은 어때요? 창도 하고 안일이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중에 가장 고도의 그런 어떤 전문가는 따지고 보면 강창사, 판소리 광대들, 소리꾼들이 최고겠죠. 왜냐하면 음악과 노래가 다 합쳐진 거잖아요, 여기는. 아니, 그러니까 노래와 이 문학이. 그래서 전기수 그러면 거리에서 전문적으로 책 읽어주는 사람들을 말하구나 이건데요. 한 가지만 제가 기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수삼이 육서조생전이라는 것도 썼지만 이 전기수에 관해서도 써놨어요. 그걸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전기수는 동대문 밖에 살고 있다. 원문 소설책을 잘 읽는데 이를테면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윤기전 같은 것들이다. 읽는 장소는 매달 초하루는 초교 아래, 초이틀은 제2교 아래, 초사흘은 배옥의 시장에서, 초나흘은 교동 입구에서, 초닷새는 대사동 입구에서, 초엿새는 정각 앞에서 앉아서 읽곤 했다. 7일부터는 다시 거슬러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하며 한 달을 마쳤다. 다음 달에도 또 그렇게 했다. 전기수는 워낙 재미있게 소설을 읽기 때문에 사람들이 겹겹이 담을 쌓고 들었다. 그는 소설을 읽다가 가장 결정적인 대목에 이르면 갑자기 읽기를 딱 멈췄다. 그러면 사람들은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다투어 돈을 던졌는데 이것을 요전법이라 했다. 예. 대충 이제 상이 나오죠, 전기수들의. 자, 그러면 전기수가 어떻게 출연을 했는지, 그러니까 18세기부터 19세기, 거의 20세기까지 활약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됐는지를 보면은요, 전기수가 나오게 된 건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한글 단편도 나오지만 장편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편은 세책가에서 한글 소설, 대하 소설들이 세책가에서 책 빌려주는 곳에서 빌려줘서 여성들이 주로 많이 읽고, 반각본들, 아까 보는 소대성전이니 설인기전 이런 것들은 짧아요. 보면 중단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반각본에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싸게 파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조선시대 후기만 해도 문맹층이 아직 많았어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또 그 당시에는 책값이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평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책을 구해서 읽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수가 읽어주는 걸 듣는 거죠, 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오디오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은요, 낭독이 제격입니다. 여러분들 홍길동전이니 춘향전이 이런 거는요, 눈으로만 보면 절대 그 맛을 못 느껴요. 한번 정말 거짓말처럼 홍길동전 딱 펴놓고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딱 그 맛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화설, 조선 숙종 시절에 누가 있으니 이렇게 하면서 쭉 낭독을 하면 그게 이제 소리가 입체적으로 딱 들리면서 마치 하나의 영상이 떠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소리내서 읽다 보면 입체적으로 마치 공연하듯이, 영화 보듯이 입체적으로 들려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전 이런 옛날 책들은 전기수한테, 책 잘 읽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듣는 것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낭독을 많이 했냐면요, 길거리라든가, 여기 화면에 보면 어때요? 제 책 전기수, 거리의 이야기꾼 전기수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길거리에서 어떤 전기수가 서가지고 읽고, 많은 사람들이 삥 둘러있죠. 길 가던 사람도 멈춰가지고 기동량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리 밑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밑에서는 어때요? 소리가 딱 모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장이라든가 활터, 아니면 규방 여성들이 있는 안채, 이런 것들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방에도 전기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옆에 그림에 보면 이게
사랑방 풍경이잖아요. 맨 밑에서 어때요? 정기수가 부채를 살랑살랑 붙이면서 소설을 읽기 시작하니까 저기 대각선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이야기에 푹 빠져가지고 있고, 거기에 그 담배 지금 썰고 있는 거거든요. 일하면서 듣고, 여기서는 또 뭐 바느질 같은 거 하면서 듣고, 이렇게 옛날에 지방에서도 보면 사랑방에서 정기수들이 해주는 거예요. 정기수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중국에도 있었거든요. 중국에는 설서라고 하는 책을 읽어주는 사람과 샹송, 만담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정기수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 다음에 일본이나 유럽, 남미의 쿠바에서도 있다고 합니다. 쿠바는요, 담배 가게에서, 아니, 담배 공장에서 한 사람이 책을 읽어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시가 알잖아요. 시가를 말아요. 그럼 가만히 이거 일만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책을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읽어주면 나머지 사람들 그 들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의 효율이 높거든요. 자, 정기수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정기수들은 중인 이하입니다. 주로 평민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문자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그 책을 읽어줘요? 애워버려요. 그래, 주로 그러는데, 근데 옷은 차림새는 선비 차림을 하고 있어요. 양반 차림을. 소위 말하면 포와 모자, 그 다음에 항상 책하고 부채를 들고 있죠. 이건 양반 차림이잖아요. 그러면 왜 정기수는 양반 차림으로 책을 읽어줬을까요? 네, 나도 이 정도로 유식한 사람이야. 아니면 우리가 보통 책에 대한 신비감이 있잖아요. 많이 알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기수는 책을 어떻게 읽었냐면요. 여러분도 옛날 고전소설 읽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문장에 가락을 붙이는 거예요. 리듬을 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설 조선 숙종 시절에 성은 뭐요 무슨 뭐 길동이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마치 변사가 사람들한테 들려주듯이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정기수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공연 듣듯이 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설명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지문이 있고 대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 대사가 나오면 목소리를 바꿔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오면 여자 목소리를 하고, 또 남자가 나오면 남자 목소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말투라든가 흉내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입체적인 원맨쇼를 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정기수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는 아마 사람들이 거기에 폭 빠졌을 겁니다. 워낙 글 읽는 솜씨가 뛰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어때요? 이야기에 막 해설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청중들도 재밌는 대목이 있으면 막 박수치고 와 환호성하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함께 호흡을 맞춰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책이 심청전이라든가 숙향전, 이게 짤막한, 그래서 보통 2~3시간 정도 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공연을 한두 번씩 딱 하고 돈을 번 거죠. 그 다음에 돈 버는 것도 아주 기가 막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책을 쭉 읽어가다가 가장 결정적인 대목에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뒷이야기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돈을 던지는 거예요. 돈도요, 작게 던지잖아요. 그럼 안 해요. 예를 들면 30명이 듣고 있었어. 근데 엽전이 10개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꼭 계속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돈 없는 사람들 옆에 사람한테 내 것도 하나 좀 던져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서 하면 30개 되면 하고 이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요전법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배우라는 걸 알만하죠. 그 다음에 낭독 코스가 있어요. 아까 했다시피 봐보세요. 거기 그림에도 나와시피 동대문에서 종로통을 쭉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때요? 초교, 이교, 이현, 배옥의 시장, 그 다음에 교동, 대사동, 종가,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그 정기수가 그 책 잘 읽어주는 사람이 어제 초교에서 했으면 아, 다음에 내일은 이교에서 하겠구나. 이교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듣곤 하죠. 자, 이 전기수들이 도대체가 유명한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봐보세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김중진입니다. 김중진이 이 사람이요. 왜 했냐면 처음에는 이야기만 전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야기를 지어요. 보면. 그래서 황새결성, 뭐 새선비의 소원, 구두쇠 이동지 이 사람 작품입니다. 상당히 이 사람은 사회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그리고 이자상은 중인 출신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소설을 좋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 해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소설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이야기 좋아하는 놈 치고 잘 사는 놈 못 봤다고. 그래서 이자상도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재상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소설을 낭독해 주는데 요즘에는 이야기 잘하면 어때요? 글 잘 쓰면 돈 많이 버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말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남의 집에서 얹혀 살다가 죽었대요. 그 다음에 이여복은 문제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양반집 하인 출신인데 어려서부터 이 사람도 한글 소설을 정말 잘 읽었었거든요. 특히 이 사람은 흉내를 잘 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유한 집안의 안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낙네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소설을 읽어줬는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춘향전을 한번 낭독해 본다고 생각하세요. 춘향전은 우리나라의 성의 고전이잖아요. 정말 춘향전은 에로틱하거든요. 춘향하고 이도령이 만나서 처음 뭐라 그럴까요? 사랑 나누는 것부터 그들의 사랑이 무르익어가지고 매일같이 막 관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별을 해가지고 막 투정부를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에로틱한 감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 이 여복이 이제 그런 썸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전기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설을 읽었는데 워낙 잘 읽었기 때문에 한 번은 살인사건이 일어나 버립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노릇이죠. 소설 듣다가 칼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정조 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정조 때요, 한 전기수가 종각 쪽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담배가게 앞에서 임경업전을 낭독하다가 결정적인 대목에서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담배가게에서 칼을 들고 나와서 그 전기수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아시겠지만 임경업전은 어떤 거예요? 간신 이자겸이가 그 청나라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임경업을 중간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영웅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그 관객이 전기수한테 가가지고 김자잠이지 하고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조정에서 그래서 논란이 크게 벌어졌어요. 이거를 사형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했잖아요. 이걸 사형을 쳐야 되느냐, 아니면 정삼을 참작해 줘야 될 것이었는데, 신하들은 어쩔 수 없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해야 된다 그랬는데, 정조는 그게 아니라 전기수가 워낙 리얼하게 하는 바람에 그 읽던 사람이 너무 착각해가지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을 참작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형에 처하지 않고 감형을 해서 유배를 보냈던 그런 겁니다. 전기수의 낭독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만하죠.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전기수가 인기가 있고 유행을 하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도, 지배층에서도 좋아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은요, 소설 자체를 싫어했었습니다. 왜? 소설은 금병매처럼 막 좀 이렇게 음란한 거를 가르친다거나 수호전처럼 도둑질을 가르친다거나, 그래서 소설을 못 읽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소설 금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이제 소설을 세책가에서 빌려보거나 또는 전기수 얘기를 들으면서 집안일을 게을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소설 못 읽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 이여복의 얘기처럼 초청 낭독을 하면서 규방 여성들하고 몰래 이렇게 음행이 벌어지는 문제. 한 번은 또 가장 결정적인 건 영조대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영조제 때 어떤 그 상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설을 이제 해가지고 여장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소설을 읽어주고 밤에 여자들하고 관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여자들 중에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래요. 그래서 이제 영조가 그 당시 포도대장인 장붕익을 불러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장붕익이 어쩔 수 없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상놈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걔가 입을 불러버리면 한양의 집안이 파탄나지 않는 집안이 없을 겁니다. 알았다.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장붕익이 몰래 그 상놈을 데려다가 정말 지도서도 모르게 없애버렸습니다. 정기수에 얽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수가 언제 사라지게 되냐면요. 1950년대에 이제 교육열이 높아지고 5, 60년대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때 이제 방송이 나오잖아요. 이제 TV 같은 게 나오면서부터 정기수들이 이제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일제 때는 이제 변사 역할을 영화의 변사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없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정기수들은 없지만 아마 성우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 정기수가 조선 후기에는 가장 최고의 연기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쇼를 해주면서 사람들한테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조선시대의 정기수가 우리의 소설 문화를 확대시키는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보면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